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영영의 월가이드 시간으로 이어가겠고요. 저희 오늘도 이 시간은 MTN 이영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영입니다. 네, 위원님, 지난주 금요일에 나스닥 지수가 4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희 1월 효과가 올까 말까 살짝 기대를 했지만 지금 연일 약세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크고요. 그리고 위원님의 시각이 꼭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불과 한 주밖에 안 된 건 사실이지만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퇴색한 건 사실이 되겠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새해 첫날 빼놓고는 계속 4일 연속 내렸고요. 다우지도 한 3일째 내렸습니다. 다우는 뭐 보합 정도라고 볼 수 있지만 S&P 500과 나스닥, 특히 기술주 하락이 제법 금요일 날도 컸었던 것이 사실이 되겠는데요. 상대적으로 주린이 분들이 많이 안 갖고 계시는 에너지와 금융주가 또 강세를 이어가는 반면에요. 기술주나 이미소비 이런 걸 좀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보통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도 이런 것들이 좀 하락을 지난 금요일까지도 주도하면서 이런 흐름이 한 4일째 이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좀 찾아보겠는데요. 12월 고용보고서는 역시 여하튼 기대 이하가 나왔습니다. 42만 4천 명 내지 2천 명을 예상했었는데요. 20만 명이 채 어떤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9만 9천 명이 나왔고요. 금리의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이 주가 하락세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고 있음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10년물 금리는 1.799, 거의 1.8% 노전을 한 이틀째 계속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유가 상승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80달러 돌파하면서 또 더 치솟아 올라가려는 시도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역시 은행주와 은행주와 에너지 섹터의 주식들이 여러 가지 올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 신고가 영역을 계속 달리고 있죠. 저희가 작년에 처음 많이 말씀하실 때가 30달러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얼추 이제 40달러 중반까지 넘나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엑스모빌도 강보합 이상에 올라가면서 역시 52주 최고가 행진을 가고 있고요. 특징주로 보면 디스커버리가 16.9%나 올라가면서 S&P 500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기존 의견 한 단계 올라갔고요. 목표 주가는 거의 30%로 올라갔습니다. 34달러에서 45달러였는데요. 워너미디어와의 합병 효과에 대한 기대감,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요. 만약 이것이 한 이후에는 역시 뭐 HBO Max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표를 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작년 초반 한때 기대를 모았지만 작년 내내 흘러내렸던 것이 소위 모바일 온라인 스포츠 베팅 쪽의 대표주인 드래프트킹스인데요. 뉴욕주에서 드디어 모바일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가 되면서 5.6%나 급반등했지만 작년의 고점에 비해서 여전히 반토막 이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델타 항공은 지난 금요일날 가장 많이 올라간 항공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역시 중국에서 매수를 올렸고요. 46에서 48달러 소폭 상향시켰습니다. 반면에 이제 RBC 캐피탈에서 스타벅스는 3.2%를 중립에서 매수해서 중립 내리면서 주가가 3% 이상 떨어졌고요. 또들은 보합 정도에 마감됐고요. 보잉 같은 경우도 2% 정도 상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날장만 놓고 봤을 때에는 반도체나 테슬라가 제일 부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간 단위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다 급락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이제 보합 정도였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보합이었고요. 아마존도 0.4%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이 0.5%였기 때문에 역시 대부분의 빅테크 주식들이 8에서 10% 가까이 지난주에 조정했습니다. 애플 같은 건 제외하고요. 반면에 이제 테슬라의 하락폭이 컸는데요. 테슬라는 3.5%나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도 3.3%가 내려갔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축은 금리의 상승에 따라서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어떤 쪽에서 좀 탈출하려는 시도가 좀 어떤 흐름이 있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섹터 로테이션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움직임이 현실적으로 좀 논리적 배경에 따라서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급등하고 있는 주식은 벅스 SOA죠. 오늘 2% 이상 급등하면서 역시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지난주에 소위 빅테크 탑5 내지 탑10까지 봤을 때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은 벅스 SOA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에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었던 고용보고서 결과에 대한 분석도 들어봐야겠습니다. 지금 연준의 긴축 정책과 맞물려서 우리가 두 가지 지표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두 번째가 고용시장의 개선세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만큼은 확실하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고용시장 개선세만큼은 조금 불규칙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번에 발표된 고용보고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지표 결과가 조금은 엇갈린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는 어떤 수치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2개월 연속해서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일자리 증가가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요. 2개월 연속해서 ADP 민간 일자리는 기대보다 좋게 나왔는데요. 고용보고서 나름은 충격적인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실업률은 3.9%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전망 4.1%보다 낮았지만 실제로 완전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섹터별 일자리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역시 가장 많이 일자리가 늘어난 것, 역시 작년 대비 여전히 마이너스가 많이 큰 것도 역시 레저 및 접객업소가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식당이죠. 식당, 카페 이런 식음료가 42,600명이 늘어났고요. 호텔과 모텔 10,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테마파크 그리고 카지노 같은 데서 6,600명이 늘어나서 작년 연간으로 보면 26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팬데믹 이전 대비 여전히 120만 명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대비는 7.2%나 줄어들었는데, 제가 이제 현지에 와서도 이렇게 느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진 거죠. 배달을 시켜 먹고, 테이크아웃해서 집에 가서 먹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는 삶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대기업들이나 일부 해당되는 분들 느끼시겠지만,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세상이 잘 돌아간다는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아마 익숙한 흐름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예를 들면 어떤 아주 특이한 곳 아니냐면 식당에 일하는 사람도 적은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사람을 뽑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있다는 것이지만요. 정말 큰 어떤 과거와 같이 카페나 식당에 사람이 복잡한 것은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겠고요. 여하튼 전망치가 크게 다른 숫자가 2개월 연속해서 늘어난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상당히 소랑설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맞는 주장인지 모르겠지만요.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보고서가 지금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표되는 것은 우리를 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어떤 세금도 처리되고 우리를 보면 다양한 베네핏이 있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4대 보험 그런 처리가 되는 정규직 위주로 많이 하는 건데가 되겠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위 기그 워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플랫폼을 통한 거기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고용 상태가 아니라 자영업같이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소위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정부에서 하는 발표랑 ADP에서 하는 발표랑 약간 다르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이건 일부의 주장이 되겠고 아주 구체적으로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 노동을 하는 숫자는 최근 2개월 동안 한 150만 명 정도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용시장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통계적 착시 현상이라고 그런 주장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팬데믹 때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아예 조기 은퇴한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구인 활동, 구직 활동이 아니라 구인 활동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도 많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전해졌던 12월 고용보고서 결과에 대한 자세한 분석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